최근까지 글로벌 자금이 주식하고 채권 중에서 채권으로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개월 동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냐? 이건 바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이때 이런 종목들을 사라 이거죠. 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재테크를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글로벌 투자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주식, 부동산, 채권 이렇게 가장 큰 세 가지 자산이 있고 나머지는 원자재 등 대체 투자 자산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우리 주식시장만 투자할 거다. 뭐 코스피 또는 코스닥만 투자할 거고 뭐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형님들도 있고 글로벌 자금하고 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몇 퍼센트죠? 33.72%입니다. 코스피의 총 시가총액이 2300조인데 그 중에 780조가 바로 외국인의 자금이라는 거예요. 이 자금 중 일부만 뭐 확 나가도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여기서 자금이 조금만 더 들어와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뭐 세 가지 자산 중에 어떻게 움직일지 하나하나 보죠. 먼저 부동산부터 보면 지금 그림은 연방주택금융이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미국 주택가격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 2021년 최근까지 보시면 주택가격이 진짜 수직으로 급등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굉장히 스마트한 자금들인데 여기에 뭐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겠죠. 이 자금이 지금 이 판국에 부동산으로 많이 대거 몰려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럼 다음으로 채권 시장 한번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거예요. 지난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사줬다는 거죠. 지난 4월 이후 글로벌 투자 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 이 그림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둔 이유는 뭐 지금 당장의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국채 금리가 반등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하니까 요 시점을 잘 봐라. 요런 의미에서 일단 동그라미를 쳐둔 거고 다음 이제 주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우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죠. 그 전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가 아무래도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장세가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낮아져요. 주식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겠네 하고 이렇게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뭐라 그러죠? 머니 무브라고 부릅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금융위기,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자금 중 일부만 채권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주식시장의 조정이 발생하죠. 지금이 딱 그거라는 거죠. 주식을 아예 이제 투자 가치가 없고 이래서 주식을 이제 완전히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일부 자금만 그냥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채권으로 넘어갔다. 자, 그래서 증시의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뭐 일부 신흥국가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조정이 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 게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주식을 아예 투자 안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을 전부 판 게 아니죠. 분명히 주식을 할 겁니다. 그럼 대체 뭐가 나빠졌길래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을 했냐? 일단 대표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제조업이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송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운송 지연으로 뭐 해운이며 육상, 항공 전부 다 나빠져서 원자재도 수급이 잘 안 되고 제품을 만들어 놓고 구입자에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미 연준이 돈을 엄청 많이 풀고 마찬가지로 정부도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동안 놀았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구직난도 굉장히 심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지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의 상황이 조금 악화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 산업 경기가 나빠지겠다 싶으니까 4월 이후부터 자금이 주식보다는 채권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운송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게 뭐죠? 당연히 서비스죠. 빅테크주들, 대형 성장주들의 주가가 4월 이후부터 훨씬 더 좋았는데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부터 해서 뭐 테슬라, 엔비디아 등 이렇게 빅테크주들이 몰려있는 VUG죠. 미국 성장주 ETF를 보시면 4월 이후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보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사후 분석은 너 말고도 뭐 다른 경제 채널 가보면 세고 셌다 널렸다 그렇게 잘하면 미리미리 알려줬어야지 이 양반아 왜 다 지나가고 나서 외양간 고치냐 이런 소리 하시죠. 근데 미리 말했어요. 지난 6월 14일 요 썸네일 영상 보시면 미국 제조업 지수 굉장히 안 좋아지고 운송 굉장히 안 좋아져서 기업들 경기 나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6월 23일 이 썸네일의 영상 보시면 콕 집어서 미국 대형 성장주들이 앞으로 오른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FOMC예요. FOMC가 언제 열리냐, 일단은 9월 21일에 열리고요 11월 2일에 열리고 12월 14일 이렇게 3번 남았습니다. 분명히 이 3번 중에 한 번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확실하게 나올 거고, 이르면은 이번 8월 잭슨홀 미팅 있죠. 여기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9월부터 확실히 뭐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도 뭐 조금은 있어요.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한데,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미 연준이 국채 매입량을 줄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좀 적게 매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지금 보여드린 미국채 금리가 그때부터는 반등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미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뭐겠습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이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갈까요?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가겠죠.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우선 미국 주식시장부터 보면 성장주는 계속 갑니다. 상승률은 물론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계속 가냐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게 한번 시작되면 보통 10년 이상, 뭐 길게는 30년까지도 관련주들이 계속 오릅니다. 그렇다고 끝도 없이 오르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등락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이 소리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테이퍼링 이슈 얘기가 나오고 국채 금리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오면은 당연히 뭐 은행주를 비롯해서 산업재 관련주들 이런 주들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겠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소리죠? 당연히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소리예요. 인플레가 일어나면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증가를 하겠죠. 따라서 뭐 산업재 관련된 기업부터 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늘릴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들 주가 올라가고요. 당연히 뭐 금리 올라가니까 은행주들 주가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어떤가 살펴보면 사실 조금 하반기에 좀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피크를 찍고 하락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역사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ISM 제조업 지수는 수출에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외국인 자금이 막 팍팍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수 위주 종목으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했던 역사가 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장세에서는 상단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이 순환하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됐어요. 그런 장에서 문제가 뭐냐, 개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수익이 굉장히 좋았죠. 코로나 이후에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다가 수익률이 나빠지니까 자꾸 사람이 단맛을 한번 보면은 그걸 끊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승할 것 같은 종목으로 계속 따라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순환매 장세에서는 계속 상투만 잡다가 보면은 그 동안에 벌었던 수익 다 날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순환매장이 당분간 좀 더 지속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상승 종목 따라다닌다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다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계속 하다가 계좌가 다 녹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갖고 있는 거 존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연말쯤 가까워지면은 미국 ISM 제조업지수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게 되면 수출도 늘어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테이퍼링 이슈가 완전히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겁니다. 역시나 글로벌 자금이 채권을 더 많이 사고 있다가 이제 주식시장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피크를 찍고 지금 내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순환매가 지속될 수 있고 내수 또는 뭐 경기 민감재 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빅테크 성장주들이 좋겠죠. 그렇게 진행되다가 연말 가까워지면 다시 ISM 제조업지수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아지니까 괜히 순환매 올라탄다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다가 손해나지 말고 그냥 존버하자. 이게 지금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